야구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경기를 다 이길 수가 없다. 승률 6할을 하면 우승권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모든 야구를 이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야구를 매번 오래 하면서 질 필요는 정말 없다고 오늘도 이렇게 느끼는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 거면 좀 일찍 졌으면 좀 피곤해 죽겠어. 아주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시간을 다 뺏어가고 있는데 이 개같은 지금부터 데일리 야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경기 이기는 팀이 단독 2위를 가져가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LG에게 1위 도전을 하는 그런 매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독 2위를 걸고 양 팀이 엎치락 뒤치락 잘 싸웠는데요. 사실은 흐름 자체는 저는 비슷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분명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삼성 라이온즈가 초반에 먼저 2타점을 만들어냈죠. 역시 강민호 초반에 2타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0으로 앞서나고 있었는데 SSG도 3회 추격을 했습니다. 2대1을 만들었어요. 그대로 삼성의 흐름만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닌데 먼저 이 흐름을 끊었던 게 누구냐? 4회 박병호 선수였습니다. 이제 송영진에게 박병호가 밀어치는 홈런으로 3대1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승기를 좀 잡을 수 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박병호 선수의 홈런으로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3대1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SSG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흐름을 완전히 깬 거는 이제 삼성의 6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이 이제 SSG가 5회 한 점 추격하고 3대2가 된 시점에서 6회 말 완벽하게 SSG에서 삼성으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이 완벽하게 이 흐름을 가져왔는데 6회 SSG의 내야를 흔들었다 볼 수 있겠죠. 구자욱의 내야 안타 그리고 이제 박병호 선수의 땅볼 아웃 이후에 류지혁의 안타로 이제 동점이 됐고 그리고 김원곤의 왼쪽에 2루타 그리고 김성윤 선수도 내야 안타를 때렸고 그러니까 3루수 박지환 선수가 좀 이제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고 2루수 정준재가 흔들렸는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흐름 삼성이 짜릿하게 3대2에서 7대2로 이제 가져오는 흐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미 경기는 결정 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은 이 흐름을 어떻게 지켰냐? 흐름이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삼성이 토요일날 예방주사를 시게 한 대 맞았잖아요. 임창민하고 이제 김재윤 선수가 3실점씩 하면서 경기를 내줬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 오늘은 다르다 이거예요. 나이가 든 필승조가 별로면 오늘 경기는 이제 젊은 필승조가 지켜줬다 이겁니다. 물론 백정현 선수도 오늘 좋았지만 저는 지켜보고 싶은 선수가 역시 이호성하고 배찬승 선수 이 젊은 필승조 이호성 선수가 공이 정말 좋아졌다. 저는 시범 경기 볼 때 군대를 안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군대를 안 가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호성 선수가 147, 148 이렇게 던지면서 1이닝 동안 무실점 홀드 그리고 배찬승 선수는 오늘 155km를 때려내면서 지금 이재희 선수가 수주로 빠져있죠. 근데 이재희가 없어도 그게 티가 안 납니다. 배찬승이 155km를 때려내면서 자완 필승조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구속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배찬승 선수의 공은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른손 155도 느린 구속 아니에요. 이거는 메이저에서도 오른손 155 느린 구속이 아니거든요. 근데 배찬승 선수는 왼손이 155를 때려내면서 이렇게 멋진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정준재도 이걸 보면서 와 이거는 칠 수가 없는 공인데 이런 표정을 지었었거든요. 정준재 선수가 칠 수가 없죠. 지금 심지어 배찬승 선수 팔이 살짝 좀 낮거든요. 지금 여기서 딱 날아오는데 좌타자 입장에서는 거의 깜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투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찬승 같은 경우는 저는 우타자를 잡을 레퍼토리까지 만들면 이 좋은 155km를 선발 투수로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호성이나 배찬승 이 선수들은 이제 나중에는 또 선발 투수로서의 가능성도 살려가지고 삼성의 미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할 때 가장 그러면 좋은 흐름은 저는 삼성처럼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좀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후라도, 레이에스, 원태인, 최원태 그리고 좌승현까지 5명의 선발이 잘 돌아가지고 불펜에서도 이제 필승조가 잘 막아주고 타선은 내일 점수 내주면서 이걸 지키면서 이기는 굉장히 무난한 경기가 뭔가 늘 먹는 식사하듯이 편안하게 가는 게 삼성의 지금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삼성이 지금 흐름을 유지하면 LG 트윈스하고도 한번 해볼 만은 하다는 거죠. 또 공은 둥그니까 LG하고도 해볼 만한 흐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SSG 랜더스 같은 경우는 내야가 전체적으로 흔들렸고 타선에서 오늘 에레디아나 한유섬이 점수를 냈지만 결국은 이 친구가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SSG의 영원한 리빙 레전드 최정 3루에서도 박지환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나름대로 메워주고 있지만 최정의 공백을 메우긴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나이가 있는 최정 선수지만 삼성의 강민호가 있고 기아의 최용우가 있듯이 SSG에는 최정이 있어야 뭔가 정상화가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일단 잘 버티고 있거든요. 오늘 지긴 했지만 SSG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타선이 아직 안 터진 부분 그리고 투수가 오늘은 송영진이 최원태보다 좀 안 좋았던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했지만 역시 최정이 돌아와서 자기 역할을 해주면 최정 선수를 중심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앤더슨도 등남을 하고 복귀를 했고 미치 화이트도 이제 적어도 다다음 주쯤에는 선발로 109까지 던질 수 있는 빌드업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SSG는 지금 약간 보릿고개를 넘는다 생각하고 이것만 좀 지켜낸다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 이렇게 SSG를 제압하면서 단독 2위에 올랐고요. KT 위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영표 그리고 목지훈 선수인데 고영표 선수가 또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영표 선수가 이게 2년째 이러면 진짜 큰일인데 장기 계약하고 작년까지 1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2년째 해먹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던 고영표 선수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7이닝 동안 1실점이고요. 고영표의 좋은 장점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맞춰 잡는 피칭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로건 웹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로건 웹은 위에서 던지고 고영표는 언더로 던지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 로건 웹 선수가 이제 투심을 많이 던지고 그 투심을 맞춰 잡아서 땅볼 유도 그러면서 거의 109도 안 되는 공으로 6이닝 7이닝 먹는 게 로건 웹의 장점인데 오늘 고영표 선수가 7이닝 동안 99구 109도 던지지 않고 딱 99개 공으로 7이닝 동안 1실점 3진 10개 어느 정도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결하게 넘어가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KT 위즈도 사실은 지금 잘 흐름이 나쁘지 않고 이강철 감독이 잘 이끌어 나간 건 있지만 지금 그건 문제거든요. 불펜의 과부하가 지금 KT가 없진 않습니다. 오늘 제가 롯데 경기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 수가 중요하거든요. 불펜은 이닝도 중요하지만 나와가지고 몸을 풀고 던지는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불펜에게는 루틴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 수가 많은 게 던져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닝도 이닝이지만 왜냐면 어떻게 보면 공한 개 던지더라도 몸을 푸는 건 똑같은 부분이니까 결국은 그게 피로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KT 위즈가 7이닝 동안 1실점 고영표 선수가 이렇게 잘 막아주면서 불펜 과부하를 그래도 최대한 막아줬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산뜻한 출발을 만들었죠. 고영표가 오늘 7이닝 1실점을 했기 때문에 김민수 박경현 이 두 명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KT 위즈는 참 재밌습니다. 어느 정도 1회에 이제 먼저 실점을 하긴 했지만 3회에 장성우 선수의 2타점 적시타 그리고 4회 말에 점수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황재균이 안타 치고 그리고 폭투로 2루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진 아웃돼서 원아웃 2루 상황에서 권동진 볼넷 원아웃 1, 2루 황재균이 또 도루로 3루까지 갔고 그 다음에 또 폭투로 득점을 했거든요. 마치 황재균의 아름다운 여행 그런 느낌이었는데 짜낸 거죠. 결국은 황재균이 왔다 갔다 하면 짜내준 건데 KT 위즈가 이런 걸 잘합니다. 안타는 솔직히 오늘 NC가 같이 쳤잖아요. NC가 안타 4개 KT가 안타 4개 똑같았는데 KT 위즈가 이걸로 또 짜내서 승리를 한 거죠. KT 위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점수를 말 그대로 스퀴즈 하듯이 이렇게 짜내고 그거를 이제 잘 먹는 그런 느낌인데 이건 근데 나머지는 따라할 생각을 안 해야죠. 왜냐면 다른 팀들은 어줍지 않게 번트를 따라하다가는 역전을 당하거나 상대에게 비기닝을 허용해가지고 못 지켜가지고 속상한 경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KT 위즈는 이런 경기에 너무 특화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능한 거고 다른 팀들은 이런 스몰볼을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투수는 투수대로 쓰고 오히려 패배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T 위즈도 뭐 죄송한 이야기긴 한데 결국 투수 쪽에 어느 정도 과부하가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자 NC 다이노스는 사실은 오늘 경기 뭐 나쁘지 않게 했어요. 목지훈과 고용표인데 3대2 끝까지 가봤다는 거는 저는 이거 뭐 NC 팀에게 이제 박수 쳐줄 만한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오늘 진 것보다 3연패 4연패 당한 것도 더 뼈아픈 소식이 박건우 선수가 한 달 정도 결장을 한다고 합니다. 일요일 경기 때 박건우 선수가 햄스트링을 잡고 이제 교체가 됐는데 박건우 선수에 대한 진단 결과가 이제 1도 손상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박건우가 1도 손상이면 햄스트링이 이제 좀 괜찮아지는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재활, 리헵 경기까지 뛰다 보면 1군에 건강하게 돌아올 때는 이제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호준 감독도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진짜 감독은 지금 시점이면 내 햄스트링을 그냥 갖다 주고 싶을 거예요. 나는 그냥 햄스트링 찢어줘도 감독한테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도 박건우니까. 오늘 같은 날은 3대2 한 점 차인데 박건우가 나왔으면 또 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NC는 결국은 또 박건우 선수 없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KT가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주말에 끝내기를 2연장으로 당한 아쉬움을 좀 덮어줬고요. NC 다이노스 이제 목지훈 선수부터 오늘 나와서 나름대로 잘 싸워줬지만 결국 고영표를 공략하지 못했다. 타선이 조금은 박건우 없을 때도 우리는 강하다 이런 거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멤버도 NC 다이노스는 지금 타선 말씀드리면 박민우, 김준호
안주원, 손아섭, 데이비슨, 권희동, 김희집, 박세혁, 그리고 오늘 김영준이 대타로 나와서 홈런을 쳤었죠. 그리고 천재환, 박시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이 라인업도 박건우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내일 또 재밌게 보여주고, 그리고 NC가 원하는 패승승 신나는 노래 내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소식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칭찬부터 먼저 하고 이야기할 거 해야겠죠. 기아 타이거즈 칭찬할 선수, 이 선수를 요즘 기아 타선에서 빼놓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변우혁 선수입니다.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변우혁이란 이름 자체가 오늘 여기는 좀 뭔가 피해가고 싶다. 그리고 타석에서도 변우혁 선수가 엄청 침착해졌습니다. 지난 시즌 기아 타이거즈 변우혁 선수가 힘은 좋은데 서두르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어느 정도는 좀 정제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타석에서는 안정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변화구가 와도 자기 존이 확실하고 존에 들어오면 거침없이 빠른 타구를 날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거포의 자질도 보이고 중심 타선의 자질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기아 타이거즈가 김진욱 선수에게 끌려가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2대0으로 밀리고 있었어요. 초반에 이제 롯데가 2점을 내고 김도현 선수가 피안타를 좀 맞았거든요. 그리고 김진욱이 5회까지 노히트였죠. 노히트 피칭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6회에 이제 김진욱 선수가 투아웃 1, 2루에서 결국은 최영우 선수에게 내안타를 허용하면서 투아웃 만루, 그때 이제 박진으로 투수를 교체시켰는데 박진이 너무 흔들렸어요. 박진 선수가 투아웃 만루에서 볼넷을 내주면서 밀어내기 2대1, 그리고 변우혁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3대2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결국은 김진욱은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2대0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내려갔는데 박진 선수가 밀어내기에 이은 적시타를 변우혁에게 허용하면서 이렇게 김진욱은 승리 투수 조건이 아니라 패전 투수 조건이 만들어졌죠. 김진욱이 패전 안 했지만 변우혁 선수가 박진 선수에게 중전 안타를 때려내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밍 너무 좋죠. 변화구 기다렸다가 딱 때려내는 거 보면 빠른 볼로만 지금 치지 않습니다. 변화구도 때리는 거 보면 변우혁 선수의 지금 타이밍이 완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롯데가 3대3 동점을 만들어내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빅터 레이스 적시타가 나오면 3대3, 오늘 롯데도 뭐 잘 따라왔는데 원아웃 2루 정철원이 올라와서 이제 8회를 막으려고 했는데 정철원에게도 변우혁 선수가 안타를 때려냅니다. 원아웃 2루 상황에서 변우혁이 이렇게 정철원의 빠른 볼을 때리면서, 이번에는 빠른 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변우혁을 잡기 힘든 겁니다. 변우혁 선수가 이렇게 정철원의 빠른 볼을 때렸던 거 보면 지금 변우혁은 빠른 볼이든 변화구든 존에 들어오면 안타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대3으로 역전이 됐고 그 이후에 김태군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5대3, 결국은 롯데는 3대3 동점 이후에 정철원까지 무너지면서 5대3, 전민재의 적시타가 터졌지만 5대4, 결국은 정혜영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변우혁 이외에도 기아 타이거즈 칭찬할 선수가 아까 이제 8회에 전상현 선수가 투아웃 2루에서 전민재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5대4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호준을 상대하러 원포인트로 곽도규가 올라왔는데 곽도규가 거의 춤을 추는 듯한 자완 변화구 빠른 볼 때려내면서 자완 사이드에서 던지잖아요. 이호준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3아웃을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정혜영이 올라와서 초반에 3볼로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삼진을 포함해서 정혜영 선수가 1이닝 동안 삼진 2개 퍼펙트한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곽도규와 정혜영이 살아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저는 기아가 약간 사고를 당한 팀이다. 원래 이 순위나 이 위치에 있을 만한 팀이 아닌데 김도영 선수의 부상이 뭔가 정신적 지주를 약간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도영이 없다고 해도 이 순위에 있으면 안 되는 팀입니다. 그리고 불펜이 갑자기 뭔가 단체로 흔들렸는데 오늘 조상우 그리고 전상영, 곽도규, 정혜영으로 이어지는 필승조가 좀 교통정리가 됐고 이제부터 좀 진짜 출발인 것 같아요. 곽도규도 정혜영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기아는 선발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불펜이 지금까지는 지표는 안 좋았어요. 기록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상승할 만한 구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발 불펜이 좋아주고 잡을 걸 잡아준다면 타선이 낼 점수를 내준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롯데는 일단 좋은 점 말고 나쁜 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결국은 오늘 치명적이었던 거,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수 교체 타이밍이 아쉽다 이거지 일요일날 보여줬던 이거는 뭐냐 도대체 미쳤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일요일날은 솔직히 미쳤다는 이야기 다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정철원이 7회 운으로 막았는데 8회 올라왔다, 그리고 뭐 약간 5점 차에서 결국은 주자 다 쌓아놓고 신인급인 박준우, 박세현 올라왔다, 이런 게 문제였는데 오늘은 사실은 2대0으로 가고 있다가 투아웃 만루가 됐고 만루에서 김진욱이 힘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박진을 올렸고 그리고 박진이 공략을 당하면서 역전을 당했죠. 3대3 동점이 됐는데 7회 말 롯데가 3대3 동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동점에서 8회 초 정철원이면 그럼 누구나 할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실은 정철원하고 박진이 점수를 줘서 문제지 누군가가 교체를 엄청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지고 있을 때 그리고 6점 차 이럴 때 정철원하고 박진을 썼기 때문이에요. 정현수까지 포함. 롯데가 오늘 경기까지 14경기 했거든요. 14경기 동안 정철원이 9경기 나왔고요. 정현수가 10경기, 박진이 10경기 나왔습니다. 이
세 명은 지금 못한다고 솔직히 뭐라 하면 이거는 너무 잔인한 겁니다. KT 위즈가 사실은 이 분야 권위자지 않습니까? 이강철 감독이. KT 위즈의 김민수 선수가 10경기, 손동현, 박영현이 8경기인데 KT 위즈는 지금까지 경기를 13경기를 했습니다. 13경기 했고 김민수 10경기. 여기 권위자가 맞아요. 한 경기 덜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거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강철 감독도 권위자고 굉장히 투수 갈고 있는 겁니다. 13경기에 김민수 10경기, 손동현, 박영현 8경기면 여기도 존나 쓸놈쓸이란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 여기는 하다못해 명분이라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도 KT 위즈는 5할 승률이에요. 6승 1무 6패. 정말 별로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5할 승률이고 공동 4위. 가을 야구를 넘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순위 싸움을 할 수 있는 건이에요. KT 위즈는 분명히 그 잘못된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잔인한 운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기는 명분이 있잖아요. 성적을 내고 있는데. 막말로 수많은 야구 팬 중에 성적 내면서 가는 거 볼래 아니면 안 갈고 성적 못 내는 거 볼래 하면 후자가 아닌 전자를 선택한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차이지. 지금 당장 성적이 나는데 이거 좋지 않냐 이런 것도 뭐 오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뭐 제 취향이 야구에서 정답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KT 위즈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롯데자이언츠는 지금 14경기 5승 1무 8패 막말로 투수를 갖다가 거의 이런 예시에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키움 히어로즈의 홍원기 감독은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게 홍원기 감독 혼자만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이제 또 젊은 투수들이 많고 현재 투수 쪽은 리빌딩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거의 뭐 심각한 수준의 연투나 3연투는 안 하고 약간 이닝을 내면서 그냥 너는 지금 약간 이닝 분배식으로 공산주의식 이닝 불펜 운영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린 다 비슷비슷하니까 혼자서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롯데 같으면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키움 히어로즈는 성적은 못 나고 있어요. 투수력이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5승 9패 롯데보다 지금 약간 한 계단 아래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명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안우진이 돌아오고 모두가 괜찮아지고 조금 더 젊은 투수들이 성장을 했을 때 적어도 수술대로 올라가는 놈은 없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이강철 감독의 잔인한 투수 운영을 가져가곤 있지만 전혀 성적을 못 가져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 일단은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투수를 갈고 지금 KT 위즈 정도의 성적이 있다면 마냥 행복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 6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정철원이라든지 필승 주고 나오면 저는 지랄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 하겠죠. 이기고 있는데 왜 저래 저거? 이러는데 저는 그게 싫어요. 왜? 이런 날이 오니까. 저는 그래서 싫은 겁니다. 6대0, 7대0, 8대0 이렇게 점수차가 넉넉하게 나오는 6대0 정도는 넉넉하죠. 이게 안 넉넉하면 사실은. 근데 거기서 또 박진, 또 정철원, 또 정현수 저번주 토요일날 한 짓이죠 이거. 그렇게 하니까 일요일날 그렇게 되는 거고 화요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못한 거는 페이는 양팀 필승조 차이로 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아는 타선이 안 터졌었고 롯데는 타선이 약간 잔루를 쌓았지만 뭐 그거 정도는 또이또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결국은 선발 투수는 오늘 비슷했고 김도현이나 김진욱이나 그럼 결국은 필승조 차이로 진 건데 오늘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흐르는 흐름을 봤을 때는 솔직히 8경기 시점에서 3연투를 4번 시켰었거든요. 이게 과연 영향을 안 줬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막말로 LG처럼 10승 1패 이런 것도 아닌데 맨날 이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이 지면서 투수도 못 아꼈다면 이거는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타선이 결국은 점수를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낸다고 아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인도 힘들면 아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처럼 타이트하면 아끼고 싶어도 못 아낀 건 맞거든요. 오늘 경기를 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내일도 연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접전에서 불펜을 아끼라는 얘기는 아무도 못합니다. 3대3 동점, 한 점 차 리드 여기에서 연투가 무서워서 추격조 내라. 그건 감독이 돈 거죠. 그거는 승리보다 아끼는 게 좋은 건데 승리보다 아끼는 게 좋아지면 안 돼요 사실. 그건 맞는데 그러면 결국은 롯데 타선이 살아나야 되는데 황성빈, 고승민이 컴백했고 특히 고승민은 장타 포함해서 3출루 경기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선수가 호투를 해가지고 또 체인지업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 슬라이더에 대한 움직임도 좋아져가지고 점점 자신감을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등판 김진욱 선수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 타선이 이제 손호영도 좀 돌아오고 윤동희가 2군에 갔는데 윤동희가 돌아올 시점쯤에는 롯데도 타선이 완전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 경기 LG 트윈스하고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움 히어로즈 선발이 루키 윤현인데 루키에게 그냥 용서가 없는 타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LG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1회에 3점을 냈고요. 2회에 6점을 내면서 윤현 선수를 그대로 강판시켰습니다. 이제 2이닝 동안 9실점 8자책 윤현 선수를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윤현이 오늘 제구가 안 됐죠. 결국은 윤현이 제구가 안 된 건 근데 또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됩니다. LG 트윈스가 13대1 시작부터 10득점을 내면서 루키 윤현에게 정말 용서가 없는 모습. 문보경도 시작부터 날아다녔고요. 오스틴 딘 그리고 뭐 오늘 홈런이 있는 김현수, 오지환도 4타수 2안타 3타점, 박동원과 김현수는 뭐 이제 7회 조영건에게 백투백. 사실상 오늘 경기 LG 트윈스 손주영 선수가 너무 쉽게 춤을 출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줬다. 손주영 선수는 춤출 수 있는 판 깔아주니까 최고의 춤을 추면서 7이닝 동안 1실점, 3경기 동안 3승을 거두는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개막전 때 손주영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던지는 게 패스트볼의 구속이 147, 8 정도 나오고 이게 92마일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고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 모든 공을 던지는 걸 봤을 때 이 친구는 지금 당장 메이저리그의 자완 기교파. 그러니까 우리 리그에서는 기교파가 아니죠. 빠른 구속이에요. 148, 147이면 MLB로 치면 기교파죠. 왜냐면 거기서는 구속이 느린 편이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평균이 손주영보다 좀 더 한 1, 2km 더 높습니다. 평균 151, 150인데 그러면 손주영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기교파 자완 선발이 던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들이 오늘 이정우가 상대한 헌터 그린처럼 100마일 넘게 던지진 않아요. MLB도 어느 정도는 변화구를 많이 활용하고 구속이 느린 선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 손주영 선수가 리그 에이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구멍이 없는 LG. 사실은 불펜이 구멍인가 하는데 불펜이 구멍인 줄도 모르겠어요. 불펜 그렇게 약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가져야 되냐. 오늘 LG가 실책을 하나 했죠. 문보경 선수의 실책이 있었는데 그게 시즌 3호 실책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롯데는 개막하자마자 실책 3개를 때렸는데 LG는 지금 시점까지 실책을 3개를 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LG 트윈스의 3번째 실책이 오늘 나왔고 롯데는 실책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 이게. 수비가 대단하다. 그런데 야구 흐름에서 또 이런 상승세가 꺾이는 날도 올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LG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100승을 진짜 도전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키움 히어로즈는 오늘 타격감이 조금 반감된 느낌은 있습니다. 왜? 카디네스 선수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예 떠난 건 아니고 이제 출산 휴가로 미국으로 갔다 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카디네스는 이제 당분간 없는 상황인데 카디네스 대신에 오늘은 이제 장재영 선수가 4번 타자로 나왔는데 오늘도 3타수 무안타, 볼넷 하나, 삼진 하나. 장재영이 카디네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디네스 선수를 어쨌든 기다려 봐야겠죠. 기다리면서 장재영 선수라든지 박주홍 선수라든지 젊은 선수들이 이걸 좀 메우는 그런 역할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카디네스가 없으니까 키움이 약간 속빈 강정 같은 그런 느낌. 타격이 재밌는 팀인데 일단 타격이 재밌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끼들 오늘 작정하고 병살만 치는데 죽이고 싶다. 주자 나가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병살만 쳐대는데 뭘 하고 싶은 거야? 퇴근을 빨리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혹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맨날 지고 늦게 퇴근하는 것보다는 지고 빨리 퇴근하는 게 죄송합니다. 예,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런 건데 어쨌든 키움 히어로즈는 카디네스가 돌아올 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때까지 또 버티기죠. 결국은 야구는 버티는 것도 잘 버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잠실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연장 승부였고요. 이 경기 무승부가 될 뻔했습니다. 11회 투아웃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투아웃 만루에서 김기현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6대5 기어코 두산 베어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도 오늘 노시환 선수가 살아난 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었다. 시작부터 잠실을 넘기는 3런 홈런을 박아버리면서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 팬분들이 이쯤에 웃으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쉽더라고요. 3대0으로 이제 한화가 먼저 앞서 나왔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한화가 일요일 롯데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으면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무난하게 이길 수 있었던 흐름을 바꾼 사람이 한화의 감독이나 롯데의 감독인 것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투수교체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양의지예요. 양의지가 지난주 지지난주 같이 타격감이 안 좋은 그런 지난주 주중 시리즈 키움에게 3런 홈런 치기 전까지 1할 때 양의지 이런 양의지였다면 아마 일요일도 롯데가 어느 정도는 점수를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이겼을 것이고 막 정철원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도 이제 한화 이글스가 아마 양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흐름은 아니었을 것 생각해요.
양의지가 지금 보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4타수 3안타 2타점, 초반에 안타를 때려냈고 타점까지 만들어냈고, 그 다음 타석 때 양의지 선수가 오늘 시즌 2호 홈런 포함해가지고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고 3대2를 만들었거든요. 사실상 이 흐름을 바꾼 게 양의지의 타격감이 안 좋았다면 이게 3대0으로 쭉 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양의지 선수가 어쨌든 살아난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양의지가 어느덧 타율이 2할 9푼 1리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경기 끝나고 OPS가 0.847, 다시 결국은 양의지다운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산 타선의 중심 타선이 살아났기 때문에 양의지와 함께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두산은 완전히 살아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이 그동안 두산답지 않았던 건 양의지가 진짜 양의지하고 그냥 닮은 나종덕이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양의지가 돌아왔기 때문에 두산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이 3대2에서 역전 상황인데, 하나는 오늘 요소에서 지금 너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3대2에서 투아웃 2루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뭐하는 건지, 지금 이게 중견수 플로리얼이거든요. 동점을 맞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3대2에서 이렇게 중전 안타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걸 느린 타구였기 때문에 이때 강승호가 홈을 돌죠. 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동점은 맞기 힘들었을 텐데, 자, 에스테반 플로리얼이 지금 이걸 뒤로 빠뜨립니다. 자, 이러면서 박계범이 지금 3루를 돌죠. 공을 빠뜨리고 박계범이 3루를 돌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실책으로 인한 역전 점수까지 만들어지죠. 3대3에서 끝났어야 되는 이닝이 4대3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스테반 플로리얼은 오늘 그래도 안타는 좀 쳤다고 하지만 결국은 한화 이글스가 중견수 수비를 갖다가 보강하기 위해서 데려온 건데 수비까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4대3으로 역전이 된 상황이었어요. 역전이 됐고, 그래도 한화 이글스가 그래도 오늘은 노시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노시환 선수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동점타를 7회 초에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8회 초에 이제 또 그 상황에서 또 역전이 만들어졌는데, 최재훈의 희생플라이, 대주자 이원석 작전이 성공됐는데 8회 말에 박상원이 올라와가지고 이 또 이렇게 8회 말에 동점을 허용하면 사실은 아쉽거든요. 양의지에게 2루타를 허용했어요. 또 양의지였죠. 2루타를 허용하고 그 이후에 원아웃 3루가 됐는데 승부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동점을 허용합니다. 폭투였어요. 결국은 이거는 뭐 포수 잘못은 아닙니다. 이거를 포수한테 못 잡았다고 하면 포수는 화나죠. 박상원이 만든 원아웃 3루를 한승혁이 나왔는데, 한승혁이 이제 폭투를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동점이 돼버렸습니다. 박상원의 자책점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5대5 동점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11회였는데 적어도 지는 것보다는 비기는 게 낫잖아요. 11회 말에 원아웃 1루에서 이상규 선수가 올라와 있을 때 원아웃 1루에서 최은성 선수의 수비인데, 결국 이게 끝내기를 초래했다 볼 수 있는 거겠죠. 원아웃 1루, 왜냐면 투아웃 만루에서 김기현의 끝내기 안타가 나왔는데, 이 원아웃 1루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나왔냐, 최은성 선수가 원아웃 1루 1루수 최은성의 마지막 수비 한번 보시면, 자, 조승의 번트인데 이걸 왜 처리를 안 하고 흘린 건지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를 일부러 파울을 만들려고 흘린 건지 아니면 못 잡은 건지. 저는 후자라 생각하거든요. 최은성 선수가 이거 잡고 그냥 토스를 하던지 어쨌든 승부를 하긴 했었어야 돼요. 1루에 2루는 늦었고 1루에 승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웃이 됐다면 투아웃 2루거든요. 그럼 오늘 아마 안 졌을 겁니다. 이래서 진 거 아니야. 결국은 한화 이글스는 오늘 역전 허용, 그리고 마지막 8회 동점 허용, 그리고 여기까지 정말 죽이고 싶은 과정이었던 거죠. 해선 안 될 짓들을 계속 하는데, 한화가 그래도 지난 경기 전까지 제가 1안타 치는 거 보면서 이거는 타격이 아니다, 똥이다, 죄송합니다. 결국은 한화 이글스가 오늘은 타격이 좀 터진 날이잖아요. 어쨌든 노시환이 터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노시환 혼자가 좀 터졌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한화가 오늘은 안타 12개를 때려냈어요. 그래도 1할 때 팀 타격이 안 좋은 느낌보다는 완전히 살아남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또 수비를 못한다. 아니, 두 개 다 잘하면 안 되는 건가? 타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하면 안 되는 건지, 결국 타격이 안 되니까 또 수비에서 이렇게 바람 빠진 모습 보여준다.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 총평해드리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투수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닝 쪼개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왼손 투수가 오른손 타자에게는 어렵고 오른손 투수가 왼손 타자에게 어려운 건 아니까 그래서 쪼개는 것 같은데, 결국은 화요일부터 이닝을 많이 쪼개고 투수를 많이 쓴 팀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런 플랜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짜는 팀이 결국은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LG처럼 무조건 점수를 13점씩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LG만 그런 거고, 특별한 팀이 아니면 다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마라톤 주자다운 모습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롯데로 박성원을 사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